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돈입니다. 여러분, ISA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제 생긴 지 한 10년 정도 되는 절세계좌인데요. ISA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제가 대학생 때인데 은행 가서 ISA 만들면 공짜로 라면 준다 그래서 그냥 만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왜 우리가 금융상품들을 굴려서 소득을 내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이 일반적으로는 15.4%입니다.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다면 그 중에 54,000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면 내가 실제로 갖는 돈이 더 많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ISA는 바로 이런 절세 계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뭔데? 종류는 뭐가 있고 세부 조건은 뭐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오늘은 ISA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시죠.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개인 저축계좌 정도 되겠네요. 이게 뭐가 좋냐고요? 세금을 덜 냅니다. 그것도 세 가지 방법으로요. 먼저 수익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이 계좌 안에서 비과세입니다. 그럼 그거 넘으면요?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하시더라도 원래 때는 15.4%가 아니라 9.9%의 세금만 떼시고 나머지를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원래 이자와 배당금융소득 같은 게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민생회복지원금도 못 받고 세금도 많이 떼거든요. 그런데 ISA에 있는 돈은 분리과세가 됩니다. 즉, ISA로 돈을 많이 벌어도 요게 있던 수익이 나의 원래 연봉과 같이 합쳐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따로따로 세금 계산을 내기 때문에 양쪽 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손익통산이라는 걸 적용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금융상품 A로 400만 원을 벌고 금융상품 B로 1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내가 번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손익통산은 요 두 개를 합쳐줍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통산이에요. 손해와 이익을 합쳐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손익통산은 매년 계산되는 건 아니고 ISA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계산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므로 ISA 내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식끼리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얘네끼리 통산해요. 같은 계좌이지만 국내 주식장끼리 계산한다는 점이 있는 거죠. ISA 통장 한도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주지는 않아요. 연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혹시 올해 년도에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에 그만큼의 금액을 추가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즉 연도마다 2월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자금이 부족해서 올해는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거죠. ISA는 만 19세가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라면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자와 배당소 등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아까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 있다고 했죠? 이게 다른 이유는 ISA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ISA는 크게 계좌 타입이 3개 있습니다. 바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인데요. 먼저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과 농어민 타입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어민은 농어입인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월급 받는 직장인같이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여전히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일반형보다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이 더 비과세 한도가 좋으니 조건만 되신다면 무조건 가입하시기 바래요. 서민형이나 농어민형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다른 분들은 모두 일반형입니다. ISA 통장 취지는 사실 중장기 목돈 마련인데요. 그런 만큼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최소 가입 금액인 10,000원만 넣어도 3년의 시계가 시작이 되니 다들 일찍 가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너무 긴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돈이 급하면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므로 꼭 3년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내 돈이 많이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ISA는 원금 중도 인출이 가능한 통장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ISA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서 10%의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1,1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내가 정말 급하다면 1,000만 원을 중도 인출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수익으로 만든 100만 원은 인출할 수는 없어요. 계좌를 만들었다면 내가 이 안에서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골라야 하는데요. 이것도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영은 개인이 직접 해요. 다만 선택지가 제한적이고 예적금 통장에 가깝다 보니 ISA 세제 혜택을 크게 보지는 못합니다.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합니다. 아무래도 증권사가 대신 해주다 보니 나는 편하지만 운영 보수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만 개설
가능한데요. ISA 안에서 직접 주식, ETF, 채권 등을 매매할 수 있어요. 중개형이 가장 최근에 생긴 ISA 타입이기 때문에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ISA, 통장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 비교는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ISA 안에서 예적금을 굴리려고 했었을 때는 15.4%의 세금을 내더라도 제2금융권에서 가입을 하는 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는 어차피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이 나도 손해가 나도 이런 상품들은 어차피 손익통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그들끼리의 손익을 통산하는데 여기서 손해만 통산합니다. 이걸 양도차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100만 원을 벌고 B 주식에서 200만 원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둘 사이가 통산이 돼서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의 ISA 전체 손익통산 안에 들어가는 거죠. ISA는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금융사를 추천합니다. 이런 상품들에 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다만 ISA는 해외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SPY나 BO 같은 미국 주식을 바로 투자하는 건 불가능하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미국 증시만 투자가 가능해요. 자세한 건 여기 잘 정리해놨습니다. ISA가 만기가 되면 바로 IRP를 이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체한 금액 중 10% 혹은 300만 원 중에서 낮은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까 ISA 같은 경우는 더 낮은 과세인 9.9%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IRP는 3.3에서 5.5%의 더 낮은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IRP는 좀 더 오래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런 절세 혜택들도 사실 저는 국가에서 주는 금융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쓰시면 좋겠죠. 저 같으면 계좌 하나 만들어서 중개형 ISA로 굴릴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ETF나 ISA의 다양한 상품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많고요.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